안녕하십니까. 덕훈맨입니다. 한 번에 합격 핵심만 정리한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강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강의고요. 문제 1번입니다. 필의 시스템에 접지도체가 접속된 경우 접지도체의 굵기는 구리선의 경우 최소 몇 제곱미리 이상이어야 하는가? 네, 정답부터 찍으면요. 16제곱미리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림으로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선명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필의침이 있고 접지도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접지도체에 이 구리선의 굵기를 묻고 있습니다. 필의선의 접지도체의 구리선의 굵기 16제곱미리 이상이라야 합니다. 네, 정답은 16제곱미리 이상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전주를 건조할 때 철근 콘크리트 주의 길이가 7m라면 땅에 묻히는 깊이는 얼마인가? 설계하증은 6.8kn 이하이다. 이 문제는 전주 길이가 7m다. 그러면 7m의 6분의 1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깊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 나누기 6이 되겠죠. 이걸 계산해 보면 뭐 1.1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약 1.2m는 땅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길이 곱하기 6분의 1 이것이 땅속으로 매몰되는 깊이입니다. 그래서 전주 매설의 깊이 기준은 전주 길이 곱하기 6분의 1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6분의 1은 뭐 1.17 이렇게 나오니까 약 1.2가 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전격 전류 20A인 380V 삼상 유도 전동기에 공급하는 간선의 굵기는 몇 암페어 이상이어야 하는가? 네, 공식이죠. 전격 전류에 곱하기 1.25배입니다. 그래서 전격 전류가 20A이니까 곱하기 1.25를 하면은 간선의 굵기가 몇 암페어인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요걸 이제 전자계산기로 한번 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네, 25가 나오나요? 25A 이상이면 됩니다. 이것은 공식을 외우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전격 전류의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격 전류가 20A니까 곱하기 1.25 계산하면 25A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간선의 굵기입니다. 그래서 125% 이상으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25% 이상이니까 1.25배가 되겠죠. 다시 한번 더 보면요. 20A 곱하기 몇 배라고요? 1.25배. 12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2극 3600rpm인 동기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려는 12극 발전기의 회전수는 이 회전수 공식은 어떻습니까? 회전수는 P분의 극이죠. 극분의 120F. F는 헤르츠, 주파수죠. 그러면 먼저 이 식에서 대입해 가지고 주파수를 구한 다음에 다시 이 식으로 돌아가서 12극 발전기로 회전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극인데 3600rpm이라고 그러니까 3600rpm은 2극에 120F. 이것은 공식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F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양변을 2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7200은 120F가 되겠죠. 다시 양변을 120으로 나누면 F는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해보면 아마 가정용 전기인 60Hz가 나올 겁니다. 이 60Hz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구합니까? 여기서 구하라는 게 회전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NS는. 근데 극은 몇 개라고 그랬어요? 12극이라고 그랬죠. 12극. 그 다음에 120F는 120 곱하기 이것이 회전수가 같아야 돼요. 주파수가. 병렬 운전기 12극 발전기 그러면 주파수가 같아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주파수는 60Hz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F는. 요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회전수가 나오죠. 그러면 12 나누면 10 그래가지고 600이 나오네요. 600rpm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죠.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동기발전기 회전수 공식.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공식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NS는 회전수고 P는 극이며 F는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얼마로 했죠? 3600rpm인데 요게 2극이고 120F 놓으면 이 F가 60Hz가 나왔을 거예요. 구해보면 이것을 이항해 구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이 식에 넣고 12극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NS는 얼마냐 그랬으니까 12로 놓고 그 다음에 120 곱하기 60 이렇게 계산하면 12 없어지고 요게 10이 되죠. 그러니까 600이 되겠죠. 그래서 600Hz다. 그래서 600Hz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대로 따라가면서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에 가서는 이것에 대한 공식을 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식을 알아야겠죠. 근데 나는 공식도 잘 모르겠다 하면은 문제가 나온다면 이대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이라도 눈에 찍어 두십시오. 600rpm입니다. 문제 5번입니다. 동기발전기를 회전 계좌형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고전압에 견딜 수 있게 전기자 건설을 절연하기가 쉽다. 맞는 표현이고요. 전기자 단자에 발생한 고전압을 슬림링 없이 간단하게 외부 회로에 인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데 용이하다. 맞습니다.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제작비용이 저렴하다. 틀렸습니다.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도 틀렸고 제작비용이 저렴하다도 틀렸습니다.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기발전기에서 그 중요한 포인트에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꺼번에 넣으려니까 글씨가 좀 적게 되어 있어요.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으로 뭐가 통해 회전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회전자가. 전기자는 고정되어 있고 이 속으로 이 회전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전기자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에서 이 회전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N극과 S극이 바뀌면서 여기서 자속이 발전하고 그리고 이 자속이 여기에서 전기로 전류로 바꾸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동기발전기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요. 확대해 가지고 보시고 컴퓨터로 보셔도 확대하는 방법 아시죠? 예. 뭘 합니까?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를 계속 치면은 컴퓨터도 확대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핸드폰으로 보시려면 이렇게 늘리면 다 확대되니까요. 확대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들어가 보면 동기발전기라는 게 뭔가 회전하는 작용과 고정자 전기자재의 전자 유도작용으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회전 속도와 발생 주파수가 정확히 동기관계에 있다는 점이고요. 이게 뭐냐면 터빈이 발전기를 돌립니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회전하죠. 회전할 때 자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 고정자 권선의 전압을 유도해서 교류전기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본 이 그림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그림에. 여기서 이게 지금 이제 터빈을 돌리잖아요. 돌리면은 여기 지금 N극과 S극이 교류되면서 교차되면서 교류 발전기가 나와요. 이거 바퀴를 둘러싸고 있는 거, 이 코일이 뭡니까? 고정자예요, 고정자.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고정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돼. 이 밖에 있는 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안에서 도는 회전자가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N극이 S극이 바뀌면서 여기서 자속이 생겨요. 이 자속이 이곳에 가서 디시전을 받아가지고 이 자속이 이곳에 가서 전기자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계적 회전 에너지가 회전하는 자계로 들어가서 계좌를 만들고 고정자 건선의 전압을 유도하며 교류 전기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동기발전기는 크게 뭡니까? 원동기가 회전자를 돌리면 계좌가 발생하고 거기서 전기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 역할, 전기를 발생시키는 권선, 발전기를 돌리는 장치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회전 계좌형은 대형 발전기는 대부분 회전부, 그 다음에 고정부, 그리고 이런 형태를 사용한다. 그래서 고정부는 아까 봤죠. 구리 코일이 있고 이 안에서 회전자가 돈단 말이죠. 이렇게 이 회전자가 도는 거예요. 터빈 이걸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N극과 S극이 여기 이제 DC가 들어와요. DC가. 그래서 N극과 S극이 바뀌면서 뭘 만듭니까? 자속을 만들고 요것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게 이제 전류를 만드는 거예요. 이때 발생하는 전류가 이제 교류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은 고전압 절연이 쉽다, 인출이 쉽다, 기계적으로 튼튼하다. 이제 주로 그러면 이 동기발전기는 어디에 사용하냐? 발전소에서 발전합니다. 여기서 교류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가스터빈 발전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교류전기는 동기발전기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가정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동기발전기를 회전계좌형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근데 전기자가 고정되었잖아. 제작비용이 저렴하다. 이 부분이 틀린 것이죠.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비용이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화약류 저장소의 배선공사에서 전용 개폐기에서 화약류 저장소의 인입구까지의 공사 방법 중 틀린 것은 대지전압은 300V 이하여야 합니다. 맞고요. 애자공사 사용해야 하는 경우 꼭 애자 사용공사라고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케이블을 사용해서 지중 땅 파고 들어간다 맞습니다. 모든 접속은 접해용을 하나 완전히 뒤집어 씌우라는 거예요. 이것도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화약류 저장소라는 것 자체가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중으로 매설하고 완전히 전폐용으로 다 뒤집어 씌워서 들어가고 대지 전압은 300V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애자공사로 해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문제 7번입니다. 자체 인덕턴스 20mAh 헬리의 코일에 30A의 전류를 흘릴 때 축적되는 에너지는 이 부분도 인덕턴스 공식을 모르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는 양, 일양 W는 2분의 1 Li 제곱이라는 공식에 대입해서 풉니다. 그래서 여기서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의 L이 인덕턴스 값입니다. 인덕턴스. 그 다음에 이 30A가 I죠. 전류입니다. 그래서 20mH에다가 30의 제곱을 더하고 2분의 1을 한 것이 바로 W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이제 해보면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 Li 제곱입니다. L은 인덕턴스 값입니다. 그래서 20mH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20mAh에서 이 m가 뭐냐는 거예요. m는 뭡니까? 1000분의 1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 이건 똑같이 1000분의 1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L 값이 얼마냐면 20 곱하기 1000분의 1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죠? 0.02H가 되겠죠. 그래서 W는 2분의 1 곱하기 0.02H 곱하기
I 제곱, I는 30A죠. 30의 제곱. 예, 이걸 계산하면 이 단위는 줄로 나옵니다. 그러면 0.02, 이거는 뭐예요? 900이죠. 30의 제곱이니까 900 곱하기 0.02 그러면 얼마가 되겠나요? 2, 9, 18, 180이 되겠나요? 18이 되죠. 18이. 네, 이게 18이 될 겁니다. 그것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9네요. 그러면 9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러분은 이렇게 약식으로 하지 마시고 계산기 두들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덕터에 저장되는 에너지 공식, 이것을 반드시 외우셔야만 풀 수 있습니다. W는 2분의 1 Li 제곱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여기에 밀리라는 것이 1000분의 1이다. 요거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9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죄송합니다. 이대로 따라가시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체 인덕턴스 20mH의 코일에 30A의 전류를 흘릴 때 축적되는 에너지는 W는 뭐라고요? 2분의 1 곱하기 L 그 다음에 곱하기 I의 제곱. 그래서 L은 20mH니까 뭐예요? 20 곱하기 1000분의 1H 그리고 곱하기 I는 30이니까 30의 제곱. 이것 곱하기 앞에가 있는 2분의 1. 그러면 W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자, 한번 따라가면서 그대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1볼트와 같은 값을 갖는 것은, 이것은 몇 번 풀어봤죠. 줄 퍼 콜링.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볼트는 1쿨롱의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1줄이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때 필요한 이 전압이 1볼트입니다. 그래서 1쿨롱의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1줄의 에너지가 필요하면 그때의 전압이 1볼트다 이런 말이에요. 1볼트를 가지고는 1쿨롱의 전하를 1줄의 에너지가 필요하도록 움직이는 전압. 그래서 볼트는 줄 퍼 쿨롱. (1웹메타는) 길이 1m당 자기장의 양, 웨버 자기장의 양입니다. ohm은 다 아시다시피 저항치고요. a-세컨드, 이건 1A의 전류가 1초 동안 흘렸을 때 이동한 전기량입니다. 이 세컨드가 초죠. 1초당 흐를 때의 전기량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1볼트와 같은 값은 그러면 줄 퍼 쿨링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사람이 쉽게 접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누전 차단기의 사용 전압 기준은 몇 볼트 초과인가? 누전 차단기 사용 전압 기준 50볼트죠. 그래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 전압이 50볼트를 초과하면 뭘 하라? 감전 예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쉽게 접촉하는 장소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려면 몇 볼트 이상이면 누전 차단기 설치한다고요? 50볼트 이상이면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번입니다. 전주 외등을 전주에 부착하는 경우 바깥에 전주에 외등 켜진 거 있잖아요. 그것이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 높이에 설치해야 되냐? 즉 교통지장이 있는 경우 그러면 가로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로등은 몇 미터 이상에 설치해야 되냐 이런 말이에요. 정답은요. 4.5m 이상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눈도장 찍어 주십시오. 전주에 외등을 달려고 합니다. 가로등에. 그 높이는 4.5m 이상에 설치해야 합니다. 11번입니다.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금속광 공사에서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배관할 때 사용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고 물었습니다. 정답부터 찍으면 그렇습니다. 노멀 밴드입니다. 노멀이라는 게 뭐죠? 일반적인 그런 거예요. 그냥 두루 쓰이는 거. 애브노멀 그러면 특수한 거고. 그래서 이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금속관이면 됩니다. 특수한 금속관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멀 밴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멀 밴드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90도 각도로 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이 있는 밸브는 이걸 열고 조사를 할 수 있게 여기 이제 오픈하는 뚜껑이 있는 것이 뚜껑이 있는 밸브가 되겠고, 서비스 엘보는 여기 접점을 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접점하고 연결된다. 이게 서비스 엘보고, 유니버셜 엘보 이렇게 생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금속관 공사 일반적인 것은 다 노멀 밴드가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16mm 합성수지 전선관을 직각 구부르기를 할 경우에 곡률 반지름은 몇 mm인가? 단 16mm 합성수지관의 안지름이 18mm고 바깥지름이 22mm이다. 그러면 구부르기를 할 경우에 곡률 반지름은 몇 mm이냐? 이게 안 켜졌네요. 죄송합니다. 교류 성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죄송한데요. 제가 13번에서 켜고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교류 성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우선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제가 정답부터 찍을 테니까 눈여겨봐 주실 게 하나 있어요. 정답은 3번이에요. 무효 전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으로 공부 좀 한 사람은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류 성전 방식에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이 무효 전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효 전력이. 근데 무효 전력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무조건 틀린 거예요. 뭐 다른 지문 볼 것도 없이 그냥 아마 눈에 들어올 겁니다. 무효 전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력 손실도 있고 전압 변동도 있는 거예요. 나머지 지문은 다 맞아요. 나머지 지문을 한번 볼게요. 전압의 변화는 용의 전력 전송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교류 성전 방식이 지금 우리의 변전소에서 취하고 있는 그 방식이에요. 그리고 교류 발전기의 직류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효율이 좋고 삼상 방식에서 회전 자기장을 쉽게 얻을 수 있다. 교류 전력의 차단이 비교적 용이하다. 이건 다 맞아요. 무효 전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교류 AC에서는 무효 전력이 발생한다는 거. 무효 전력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전력 손실 증가, 전압 강화 발생, 역률 문제. 교류의 단점, 무효 전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직류의 장점은 무효 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직류를 쓰지 교류를 쓰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자, 무효 전력이란 뭐냐? 일은 하지 않지만 자기장, 전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전력이에요. 주로 이건 뭐냐면은, 그 회전체에다가 전기를 통해 주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코일과 콘덴서에서 이게 발생하고 이것을 마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없어졌다기보다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즉 출력만 안 됐지 계속 존재하고 있는 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대발전소는 대부분 교륜 발전기를 사용하고 발전에서 송전에서 배전하는 모두가 교류 중심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 변압이 쉽기 때문에,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무효 전력이 있고 변압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류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이다. 그래서 교류 송전 방식에서 장점이 아닌 것은 무효 전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틀렸다고 그랬죠. 교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효 전력이 나타나고 전압 강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15번입니다. 코드 상호간 또는 캣타이어 케이블 상호간을 접속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구는, 이쪽에 코드가 있고 이쪽에 코드가 있습니다. 이 둘을 접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코드 접속기가 되겠죠. 코드와 코드와 캣타이어 이렇게 접속해 주는 거, 이걸 코드 접속기라고 합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더 넓혀서 볼게요. 요거는 T자형 접속기입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로 하나가 더 나오죠. 분기선입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간 걸 두 손으로 분기를 했습니다. 요게 T형 접속기입니다. 코드 접속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답을 찾는 게 요거예요. 양쪽 코드를 물려주는 거, 이쪽 코드하고 이쪽 코드하고 이렇게 물려주는 거. 코드와 코드 또는 코드와 캡타이어를 물려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코드 접속기라고 하는 겁니다. 코드와 코드를 물려주는 일자형 코드 접속기입니다. 와이어 커넥터, 요런 식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Y자 같이 생겼다고 해서 하는 건데, 어떻든 요렇게 된 게 와이어 커넥터. 박스형 커넥터는 이렇게 박스 안에서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코드와 코드와 캡타이어, 그러니까 코드 접속기다. 그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다. 코드와 코드를 연결시켜주는 접속기, 코드 접속기입니다. 16번입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의 대표적인 작용으로 오른 것은, 자, 다이오드 그러면 무조건 뭡니까? 정류작용이죠. 전기를 한 방향으로만 통하게 해주는 정류작용입니다. 교류를 직류로 또는 접합 다이오드의 대표적인 작용 그러면 정류작용이다. 다이오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순방향 전류의 흐름, 역방향으로는 흐르지 않게 전류 차단하는 거죠.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작용, 요게 다이오드입니다. 이 다이오드는 주로 어디 쓰냐? 휴대폰 충전기, 어댑터, 전원 공급장치 이런 데 다이오드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변조작용이라는 건 뭐냐? 음성의 주파수를 높여가지고 멀리까지 보내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PM 접합 다이오드의 대표적인 작용, 정류작용이고, 변조작용은 통신 회로에서 멀리까지 음성을 보내는데 주파수 높여서 가는 것이다. 증폭작용은 트랜지스터 역할이다. 발진작용은 발진 회로의 역할이다. 그래서 답은 다이오드 정류작용입니다. 17번입니다.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여야 하는 경우 접지극은 지하 몇 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하느냐. 접지극은 지하 몇 cm 또는 미터로 하면 0.75m입니다. 75cm입니다. 이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75cm 이상의 깊이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겠죠. 그래서 접지극은 사람이 쉽게 접촉하지 않도록 75cm, 0.75m죠.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라는 것입니다. 18번입니다. 8극 72슬롯 3상 동기발전기의 매 상당 상이 3개가 있잖아요. 이게 SRT. 이 매 상당 그 상당 슬롯수는 얼마냐? 지금 이걸 물은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볼 때 8극에 72슬롯이 있다. 그러면 72슬롯이란 게 뭐예요? 이 전선이 들어가는 요 구멍이에요, 구멍. 근데 이게 8극인데 구멍이 72개가 있대요. 그러면 극당 몇 개예요? 9개잖아요. 극당 9개. 9개가 있는데 3상 동기발전기니까 이게 3상이 들어가니까 한 상당 얼마냐? 이게 물었어요. 움직여버렸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8극 72슬롯이다. 8개의 극이 있는데 슬롯이 72개입니다. 그러면 극당 9개가 구멍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극당 9개가. 그런데 이게 3상이에요. 그러면 상당 몇 개예요? 9개 나누기 3이니까 3이 되겠죠. 매 상당 3개의 구멍 슬롯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암산 쪽으로 풀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걸 좀 더 그림으로 놓고 한번 이제 봐볼게요. 지금 보는 것처럼 8극 3상이에요. 그러면 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극이 있죠.
그리고 삼상이에요. 하나, 둘, 셋. 그런데 이것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8극 삼상인데 슬롯이 72개가 있다는 거예요. 슬롯 수가. 그러면 72개를 3, 8에 24로 나눠도 3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3이 나오는 것. 아까 제가 암산으로 뭐 대강 했던 것을 살펴도 그 이해가 되신다면 바로 나올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슬롯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선이 들어가는 구멍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홈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극이 있다. 그런데 이게 삼상이다. 그러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24개가 있다. 그런데 72슬롯이다. 그러면 한 개당 3개의 홈이 있다. 상 하나다. 그래서 공식으로는 하면 이렇게 돼요. 슬롯수 공식입니다. P 곱하기 N분의 S입니다. S는 슬롯수예요. 그러면 매 상당 전설줄 한 가닥이에요. 그 한 가닥의 상당 슬롯수는 얼마냐 하면은 Q는 PM분의 S예요. 그럼 P는 극수죠. 아까 8이었죠. 그 다음에 M은 3상이니까 3이에요. 그 다음에 S 슬롯수는 72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1을 24로 나누면 Q는 3이에요. 요렇게 매 상당 슬롯을 구한다라는 말이에요. 요렇게 구한다 이 말이에요. 슬롯이란 전동이나 발전기에 철심에 만들어진 홈통이에요. 홈통. 그래서 코일 전선을 넣기 위해 만든 홈. 요것이 슬롯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익히시고 지금 보시는 요 공식으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한번 구해보시면 슬롯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8극 72슬롯 그러면 극당 9개 슬롯이네 뭐 이렇게 암산으로 해도 근데 이게 3상이에요. 그러면 상 하나당 몇 개란 얘기예요? 3개 슬롯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암산으로 구해야 되고 아까 공식으로 구해야 되고 3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디지털 시계 등을 표시하는 다이오드는 디지털 시계는 뭡니까? 이게 숫자만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발광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발광 다이오드예요. 디지털 시계의 그 숫자를 표시하는 게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거예요. 이게 LED예요. LED.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이게 전부 LED예요. 디지털 시계 전광판 숫자 표시기, TV 전원 표시 등. 이게 전부 다 LED입니다. 그리고 이 LED는 바로 뭐예요?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발광 다이오드. 그래서 디지털 시계 등을 표시하는 다이오드는 뭐다?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문제 20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도 전동기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 문제는 정답은 2번이죠. 왜냐하면 유도 전동기가 뭔 줄만 알아도 쉬울 거예요. 유도 전동기가 뭡니까? 우리 가정에 쓰는 세탁기, 또 뭐예요? 뭐 선풍기 이런 게 다 유도 전동기로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취급이 쉬워요. 근데 취급이 어렵다고 그랬죠? 이게 틀린 거죠. 값이 저렴하다, 전원을 쉽게 얻을 수 있다. 교류니까 구조가 간단하고 튼튼하다. 이건 다 맞아요.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이제 유도 전동기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집안에서 쓰는 모터 대부분이 유도 전동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압축기, 에어컨 실외기, 환풍기, 청소기 일부, 펌프 이런 게 전부 다 뭡니까? 유도 전동기입니다. 유도 전동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고장이 적고 오래 사용, 가격 저렴, 250도 교류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집안에서 쓰는 거의 모든 모터 달린 것은 이것이다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도 전동기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그래서 값이 저렴한 거 이유가 되죠. 이건 다. 근데 취급이 어렵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